제가 이제 제안하는 방향은 임금 투명성. 이것은 이제 김은경 교수님께서 그 자료에서도 저희가 많이 봐서 이유가 임금 투명성, 이게 공정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투명성을 라는 키워드로 정책들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직 및 고위직에서 성별 균형. 이것이 사실은 여성이 사원급에서 관리직 고위직까지 올라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유는 임원 할당제 같은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도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돌봄 일자리 개선. 저희가 보건복지 서비스업이 수직 증가를 했지만 그 일자리가 늘어난 것만큼 여성의 성별 임금 격차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은 그 일자리가 이 저임금 일자리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겠고요. 그리고 성별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에 대해서 제안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고용방송 정책 추진 기반 강화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임금 공개 현황은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표를 보셨을 텐데 이미 임금 많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기관이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국가의 지원을 받는 것이니까는요. 그래서 지방공사가 이 직원 채용 임금을 하고 있고요. 지방 출자 출연 기간 이 798개소가 되고 있는데 여기는 임금 현황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극 고용 개선 조치의 대상 사업 중에 공공기관 지방공사 공단은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나아가서 지방 출자 출연 기간까지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상장법인 같은 경우는 2268개소네요. 이게 이제 20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다트라는 것에서 직원 현황과 임금을 이미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권이 공개를 하고 있고 사실 여기에 있는 일자리들은 좋은 일자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미 임금 공개에 대해서 좋은 일자리 뭐 있고 임금 그렇죠. 어쨌든 임금의 대가가 저평가되지 않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일자리들은 거의 임금을 공개하고 있는 것에 거부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앞서 지방정부 성평등 임금 공시제 도입. 아까 서울시가 그 제일 먼저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19년 7월 18일부터 이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거를 이제 여기 보면은 격차 그리고 하는데 이게 사실 작년에 이 시장이 바뀌면서 이게 좀 양평 임금의 날에 막 발표도 하고 굉장히 좀 그 공개적으로 했었는데 이 사업이 조금 약간 이 조항은 있지만 관련해서 좀이 확산은 조금 주춤하고 있다. 그리고 고양시가 고양시 성별임금 격차 조례를 2020년에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선두주자죠. 어쨌든 서울시가 굉장히 테이프를 잘 끊어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창원시, 충청남도가 했었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약간 주춤한 상태에서 경기도가 이게 그 제10대 경기도의 폐회를 앞두고 아주 전격적으로 이 경기도 성별임금 격차 개선 조례를 통과시켜서 이 김동연 도지사 이 경기도에서 이것이 이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평등 인공 시제가 실시되고 있다는 현황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임금 격차가 저희가 사실은 아까 OECD 국가 중에서 30% 이상이었잖아요. 주권 상장법인의 임금 격차 현황은 더 나쁩니다. 36.7%, 35.9%.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한 집단을 해도 어떠한 기준으로 해도 30% 이상인 것이 한국의 성별임금 격차의 현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약간 낮기는 한데요. 뭐 30% 미만인데 근데 어때 주권 상장 법인은 이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에서도 2020년부터 임금을 처음으로 수집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발표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 전체값을 했을 때 여기에서 보면 근로자가 67.9%니까 한 32%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관리자에서는 한 17% 정도 차이가 나서 근로자 집단에서의 나는 32%. 이것도 OECD 임금 격차와 30%의 수렴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게 올해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저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게 정부가 바뀐 것에 대한 영향일 수도 있겠는데요. 뭐, 임금을 날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율인데, 올해는 제가
올해가 다 가지 않았으니까 발표가 되기를 고대해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 자료고요. 그래서 이제 성평등 임금 공시 방안을 저희가 제안을 드릴 때 AA 대상 사업장 성별 임금 현황을 공개를 하자. 왜? 앞에서 이미 여기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AA 대상 사업장입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임금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수집한 것을 공개를 하라는 것이죠. 공개를 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성 고용률 미행 사업장 연당 정책 공개. 이게 AA 조치가 이게 임금에도 기여를 할 수 있지만 관리 자율을 높이는 데도 또 기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미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이 한 해 그 270개 정도, 매년 한 이제 260개, 70개 정도가 미행 사업장이 나오는데 공개되는 것은 50개 미만입니다. 그러니까는 굉장히 기업의 편의를 이제 정부가 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제도가 2006년부터 생겼잖아요. 그랬는데 이것이 잘 됐더라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달라졌을 텐데 이제 기업의 선의에 기대하기에는 우리의 그 성격차가 녹록치 않다. 그거는 뭐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미행 사업장이 이렇게 나왔으면 그것을 전수 공개하는 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이 충족 현황에 대해서도 이 70% 충족을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부터 이게 돼서 굉장히 언론에서 많이 됐을 거예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 상장 법인은 여성 임원을 의무화해라. 2020년 8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제도 효과로 여성 임원이 상승을 하고 있는 것은 됐는데요. 이게 여기에서 저희가 이 제도가 보면 AA 제도하고 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가 없는 제도는 없잖아요. 다 있는데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그러면 그 2조 원 이상 주권 상장 기업 수를 제가 봤더니 2021년 기준 152개사밖에 안 됩니다. 전체 2246개사 중에서 2조 원 이상이라는 굉장히 높은 기준을 세웠을 때 68%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6.8%. 6.8% 중에서 임원 의무화한 한들 이것이 언제 우리가 이 세계에 이게 여성 임원이 다른 나라처럼 뭐 3, 40%가 나올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권 상장법인에 대해서 2조 원이라는 이 매출액, 그 자산 총액의 기준을 더 하향시켜야 된다. 아니면 저는 전수를 해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기업들은 주주들에게 투자를 받는 기관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양성 경영 차원에서도 어쨌든 한 걸음은 뗐는데 이 자산 총액 2조 원 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그 범위를 확대해야 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최종 면접 합격자 상비 공개. 그러니까 채용정착법이 돼서 이 입시나 서류에서는 성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뒤집혀지는 게 면접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면접에서 어, 그 다양성을 보장하는 위원들이 이 면접위원들이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종 면접에서의 여성 성비는 공개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블라인드 채용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몇 명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도 이렇게 그 대기업에서나 이 전체적으로 채용에서의 여성의 비율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안 나왔을 때 뭔가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면접 단계에서의 성비는 공개, 이거는 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면접 보러 왔을 때는 그 지원자의 성비가 우리가 드러나니까는요. 이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봄 일자리 개선인데요. 돌봄 일자리는 이제 장기현 박사님이 2020년 연구에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보시게 되면 요양보호사, 간병인, 노인 및 장애 돌봄 서비스 종사원, 보육 관련 종사원, 교사, 산후조리 치료사, 돌봄 및 보건 종사원,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거의 필수 인력인 것이죠. 이들인 거죠. 이들이 지금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아마 간병인, 요양보호사, 노인 및 장애인 이 일자리들은 계속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이라고 하더라도 돌봄 노동은 기계에 맡기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일자리가 저임금 일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저희가 보건복지 서비스업의 남녀의 임금 격차는 줄어들었지만 전체 노동시장의 성별 임금 격차는 오히려 2020년 대비 2021년 커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노동 관련법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고 또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는 우리 그 가사 노동자들, 우리 여성 노동계에서 굉장히 수건으로 했던 가사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거의 그러니까는 1950 근로기준법 만들어진 이후에 57년인가요?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그 이후에 반세기가 지나도록 안 됐던 것들. 가사 사용은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그 규정 하나로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못했는데 2020년 6월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이 또 3월에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필수 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1월에 이렇게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통해서 돌봄 일자리에 대한 노동권과 처우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모색하는 방안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 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별임금 격차 해소 사회적 합의 도출. 사실은 이건 돈 안 드는 것이죠. 앞서서 저희가 이유조차도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성별임금 격차 인식 조사를 했잖아요. 이러한 조사들을 지자체라든지 뭐 하는 것을 저희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 이제 뭐 임금 현황도 성별임금 격차 현황도 발표를 하지만 이렇게 성별임금 격차 해소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라는 것도 발표를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모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비용은 안 들죠. 성평등 임금 실천 선언 캠페인 스위스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공공부문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으로 가서 성평등 임금 인식 확산 추진을 하게 됐는데 지역에는 굉장히 좋은 전달 체계가 있습니다. 전국에 150개의 세일센터가 있는데 이 세일센터 업무 중에 기업 대상 업무가 있었습니다. 뭐 일가정 양립이라든가 조직 문화 개선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경력단절 등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법이 여성경제활동법으로 전면 개정이 돼서 6월에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때 굉장히 저희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조항, 제4조 사업주의 책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업주는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 안정에 노력해야 되는 뭐 이것이 뭐 위반을 하면 뭐 벌금이 문다 이러한 거는 아니죠. 뭐 근로기준법이 아니고서는 그런 것들이 아닌데 그래도 이 법에 기반해서 세일센터가 기업들로 하여금 성평등 임금이 왜 중요한지 하는 것들을 뭐 조사를 한다든지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러한 식으로 좀 하는 방안을 저희가 모아서 성별임금 격차 해소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 고용평등 정책 추진체계 보건 및 고용평등 상담실을 하는데 사실 지금 고용노동부는커녕 여가부 폐지의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를 말씀을 드린다는 게 그래도 말씀을 드리면 이게 원래는 고용노동부가 노동부였던 거는 이제 지금 세대의 젊은 청년층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제가 노동부에서 계약직으로 일했던 그 시절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명박 정부에서 2010년 이 바꾸면서 지방노동청의 고용평등과가 없어지고 이 중앙 본부에도 고용평등국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성고용정책과가 통합정책국이라는 이게 좀 안 맞죠? 위에 국과 과가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복원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고용평등 상담실이 지금 현재 21개가 되고 있습니다. 21개가 되고 있는데 물론 그러니까 이것의 전신은 여성 노동계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도 않고 했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정부가 해야 될 일을 여성 노동계 NGO에서 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200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계속 15개로 2005년부터 2017년까지 됐었습니다. 그러다 미투를 기점으로 해서 6개가 추가가 돼서 현재 21개가 되고 있는데요. 전국 뭐로 봤을 때 이 커버하는 이 사업체 수와 근로자 수를 보게 되면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늘려야 될 거다. 근데 비교하면은 성폭력 상담소는 186개나 있거든요. 사실 이게 바뀐 것이죠. 예. 고용평등 상담소가 이렇게 많아지고 성폭력 상담소가 이게 21개로 돼야 되는데 고용평등 상담소가 21개가
밖에 안 되는 것이 이렇게 성폭력 상담소가 늘어나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는 또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중간에 좀 끊기는 것도 있었는데 예, 잘 들어주셨기를 바라며 제가 이 발표 자료는 그 메일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건강하시고요. 이렇게 양성평등 임금의 날에 함께하게 돼서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